내적하면은 뭔가 이제 느낌상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또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냥 처음이니까 낯설은 것일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곱하기 어려워요 이런단 말이야. 괜찮으니까 우리 곱하기를 못하던 시절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선생님 요즘 아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나 다 그렇구나. 5 곱하기 4를 선생님이 아들한테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빠 잠깐만요 이러면서 옆에 가서 계산을 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한다. 그래서 21. 대단하다. 너 곱하기를 어떻게 잘하니? 더하기인걸요? 이런다고. 뿌듯해한단 말이지. 내적이라고 하는 건 연산의 일종이에요. 연산의 일종. 연산하는 법이 있어. 우리는 그걸 그냥 익히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적의 연산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벡터의 연산이,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내적, 외적이 있다. 그치? 우리 2개 벌써 배웠어. 외적은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수학을 더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건데 너네는 이제 이과니까 무조건 배우게 될 거야, 외적은. 근데 이제 내적까지만 우리는 하면 연산은 끝나는 거야. 내적은 이렇게 하기로 정의했어. 약속을 했어. 내적은 곱하기랑 비슷한 건데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큰 점을 써요. 이게 우리 내적에 쓰이는 점은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해서 쓰는 그 점 있잖아요. 그치? 그 점보다 좀 커. 보면은. 큰 걸 알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내적이라고 읽어요. A 내적 B.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습장에 있을 때는 보통 점하고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A 내적 B라고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A 내적 B를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너는 왜 내적을 그렇게 쓰니? 어디서 수학 배웠어?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적은 이렇게 써줍니다. 조금 큰 점. 3 곱하기 4는 이렇게 쓰는 거지만, 오케이? 내적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정의한다?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곱해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데,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야. 그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서 곱해주기로 했어. 오케이? 왜냐고? 뭔가 이 내적 시스템, 벡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내적을 이렇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보지. 오케이? 벡터 시스템은 이제 고안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발견된 게 아니야. 구구단은 만들어진 거야? 구구단은 덧셈을 하다 보니까 곱하기는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어떤 발견의 개념이 크다고 하면 벡터는, 벡터 시스템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만든 사람도 있거든.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 벡터! 아니에요. 벡터. 사람 이름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이름만 들으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죠. 고전역학의 아버지 뉴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현대 고전역학이라고 해야 되나? 역학의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뉴턴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고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결론은 이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걸 땡기고 있다. 응?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땡기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 그래? 정립을 해낸 거지. 그래서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를 어떻게 보면 갖다 쓴 건데 벡터의 개념은 초창기 원시적으로 발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역사를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선생님 역사에 약해. 그래서 현대적인 벡터의 시스템 만든 사람 뉴턴이라고 알려져 있고 뉴턴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세상의 모습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적 분학도 새롭게 정립을 했고 벡터 시스템도 정립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개천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학 그리고 벡터 요런 거의 토대를 뉴턴 한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인류 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천재 아니겠어? 그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 내용은요 이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너네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물리 시간에 바닥에다가 물체를 놓고 끈을 매달아가지고 힘을 이쪽 방향으로 당겼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물체는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이때 일의 양이 어떻게 계산돼? 일의 양은 힘의 크기에 이동거리를 해주잖아요. 그치? 힘의 크기, 벡터 F의 크기예요. 요 벡터의 크기인데 이 벡터의 크기가 요 크기를 하지 않고 요 방향으로 작용된 크기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치? 요 방향으로 작용된 크기니까 여기는 실제로 벡터 F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실제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요만큼으로 이동한 거리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이때 이 힘을 이 물체에 줬을 때 이 힘에 가해진 일의 양이 계산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을 다 뉴턴이 다 정리를 했어. 뉴턴이 책을 써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예제 같은 것도 지금 딱 만들어 놓고 얘기했다고. 그 책이 이제 뭐 프린티피아라는 책인가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타는 언제나 이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어. 그치? 이렇게 샥 넘어가다가 이렇게 쫙 꺾이면 이게 몇 도야? 180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쪽 각을 재면 되잖아요. 그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언제나 180도 파이를 넘어갈 수는 없다. 절대값 스칼라죠. 절대값 스칼라죠. 코사인 세타도 스칼라죠. 그렇죠? 얘는 실수 단위다. 실수. 오케이? 그럼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음수 나올 수 있어. 왜냐? 절대값은 양수지만 코사인은 90도 넘어가면 음수 되거든. 코사인 120도가 음수라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 실수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해되죠? 이건 이제 그냥 연산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요. 외워주면 되고 반복해주면 된다. 자, 개념 체크. 벡터 A의 크기는 2이고 벡터 B의 크기는 3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은데 A 내적 B를 구해라. 할 수 있겠죠? 코사인 45도만 알면 돼요.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2분의 파이 몇이죠? 90도? 코사인 90도? 몇이야? 0이에요. 두 벡터가 90도를 이루면은 내적 값이 0이 나와. 요게 아주 우리가 많이 써먹는 거예요. 두 벡터가 수직일 조건은 내적하면 0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두 벡터가 평행일 조건은 두 벡터가 서로 실수에 관계해야 된다. 두 벡터가 수직이려면 내적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참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에서 BC의 중점 M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라. AB와 AC의 내적. AB와 AC의 내적. 크기 알죠? 사이값 알죠? AB와 AM의 내적. AM 크기? 구하면 되죠. 1대 2대부터 3이거든. 여기 각도는 절반이니까 30도. 무슨 말인지 알죠? 자, AB와 AB의 내적.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했네.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지? 0도죠. 0도. 그럼 코사인 0이 몇이야? 1이. 코사인 0이 1이니까 얘는 그냥 AB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AB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A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은 절대값의 제곱이 있죠. 사실은 거꾸로가 되게 중요해. 거꾸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벡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작업을 되게 많이 해. A-2B 벡터의 절대값이 3이면 A-2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9다. 그러면 A-2B 벡터와 내적 A-2B 벡터의 내적이 9다. 요 절대값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적에 관한 정보를 뽑아내는 스킬이 우리가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요구된다. 이 뒷부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서 연습해보면 되고요. 자, 이런 거 해볼 거야. AB 내적 BM. AB와 BM이 이루는 각도는 몇일까? 60도일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각도 재려면 시점을 맞춰놔야 돼. 이렇게. AB와 B의 몇 도야? 120도에. 시점 맞춰놔야 돼. 뭔지 알겠지? 그래야지 각도 잴 수 있어.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을 테니까 해보시도록 하고요. 연습하고 가자. 거기 위에 있는 대표 유형 6개랑 밑에 있는 유제랑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